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중순에 나온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결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부산 시민단체의 대응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중순에 부산의 시민환경단체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네. 각하 결정이 나섰죠.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관할권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이렇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네. 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소송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모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장을 전달하는 그런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든가 이런 갖은 지혜를 다 짜내어서 저희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아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과 환경단체의 이번 소송에 대한 근거가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그럼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이게 기각이라기보단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판단하는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처음에는 민법 217조로 개혁이 되는데요. 그 조항을 가지고 이웃 국가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해양에다가 핵오염수를 투기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위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를 가하게 되는 일본을 이제 중단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런던 의정서라고 하는 이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72년에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85년에 런던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워낙 그 육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폐기물 및 오염 물질을 바다로 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이제 해양으로 많이 방류를 하니까 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화한 것이 런던 의정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좀 네거티브라고 하죠. 8가지, 7가지, 8가지의 물질을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고준위 핵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저준위 핵 폐기물은 투기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강화가 된 것이 이 90년대 들어선 거거든요. 특히 93년도에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동해에 투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핵 폐기물을 투기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96년에는 8가지 물질은 그러니까 준설토와 같은 그런 8가지 물질만 허가를 득한 후 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네.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하듯이 이러한 고준 핵 폐기물은 아무리 이 물을 섞고 바닷물을 섞어서 희석을 한다 하더라도 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런던 의정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의정서와 같은 그런 국제협약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결정이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이 각하 결정이 난 것에 또 의미를 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기각과 각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이에 대해서 부산환경연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이것을 다투어 보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런던 의정서를 근거로 해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일본은
해양 오염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핵오염수를 방류하거나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농도를 맞추면 예를 들면 1,500베크렐, 1,700베크렐을 맞추면은 방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어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할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정서는 국가 간 협약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재판부가 판단할 지점이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7차례 공판이 있었고 네. 2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민법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지속해서 국가 간 협약은 국가가 조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주식회사이고 그런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네. 입장으로 계속 일관을 해왔습니다. 뭐 자료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늦장 제출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고 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일본으로 전달하는 그 헤이그 송달 협약에 의해서 전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또 일본 측이 도쿄전력이 우리나라 법률 대리인을 또 선임하는 데에만 네. 해도 2, 3개월이 걸렸고 그러면서 사전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거나 하는 것도 또 늦어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2년 후에 네. 방류 시점이 다가오니까 저희들 마음이 매우 다급했었죠. 네. 그래서 7차례 재판하면서 우리 측 법률 대리인단이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선고를 해서 네. 일본의 이 투기를 좀 저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네,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이제 재판이 7번이나 진행이 됐고 또 소장 제출에만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과정이 많이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8월 17일을 이제 선고를 앞두고 네. 그 전날에 이제 당일 기자회견을 네. 준비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죠. 네. 물론 당연히 저희는 이제 이게 일본이 이렇게 해양 오염을 시키실 수 없도록 우리나라 재판부가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네. 기대를 했고 그렇게 또 준비도 이제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7차례 진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첫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판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핵오염수를 투기를 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은 네. 회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당시에 자중들이 술렁이게 됐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뭐 정부에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이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고 또 판사들마다 견해는 다양하지만 지금 우리 수산물 소비 문제 때문에 수산업계가 매우 긴장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21년 4월 달 지나서 아마 그 첫 재판이 있었을 때 그렇게 판사가 질문한 것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됐던 예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수산업계가 이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네. 매우 실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7번의 재판과 그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 이제 저희가 21년 4월에 이제 소송을 이제 준비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를 좀 신속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의 대상자들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재판을 하게 된 거는 소송을 하게 된 거는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일본의 투기를 좀 저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주권을 세우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당연한 주권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네,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한 그럼 사회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8월 17일 날 선고가 나고 매우 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승소를 했다면 이제 간접 강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결과가 우리나라 대법원을 통해서 일본으로 도쿄전력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일본 도쿄전력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뭐 우리가 원고가 16명이기 때문에 16명에게 한 사람당 한 번 방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별도로 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도쿄전력에서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해고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지하 매설이라든지 이제 증류하는 방법, 아니면 지상에 보관하더라도 육상의 큰 탱크에 모아서 좀 반감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가장 손쉬운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1km의 관을 매설을 하고 네. 그렇게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일본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일본 수산업계도 울상이고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해양 오염 방류를 경제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그렇게 강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저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패소 소식에 이렇게 시민환경단체 분위기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추후 계획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8월 17일 날 정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재판을 숨죽이면서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짧게 원고 패소 말씀을 하셔서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본을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장이 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네.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송이라는 방법, 네. 모금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지금 법조계가 힘을 합치고 이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을 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액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중단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가 많이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 행동으로 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고 후에 약 열흘 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2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는 저희 당초는 8월 말 9월 초로 방류 예정일로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합에서도 바다위원회라고 저희가 해양 액션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중일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본에 있는 지구웨이버 재팬과 그리고 중국의 단체에도 좀 연락을 해서 한중일이 함께 어민들과 함께 후쿠시마에 가서 이러한 해양 액션을 준비해보자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2일 날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긴급하게 그렇게 이틀 후에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집회 신고할 겨를도 없이 밤에 줌 회의를 통해서 막 급작스럽게 24일 날 어쨌든 시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되고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4일 날 해운대 앞바다에 백사장에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형상화한 20m짜리 긴 비닐을 8개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형상화하고 그리고 보트를 저희가 또 새벽부터 막 옮겨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제 보트 해상 액션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이나 경남과 그리고 여수 목포 쪽에서도 많이 와주셨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그리고 작가회의라든지 여러 문인들도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뭐 짧게는 6개월 혹은 길게는 2, 3년 혹은 30년, 50년 아니면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오염된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에 네. 대한 우려를 전하게 됐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사무총장은 책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각 수정들의 오염수 관리에 대한 포부를 듣고 부산 환경연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일본 도쿄 전력이 뭐 알프스,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죠. 네. 운영을 해서 삼중수소를 기준치로 맞추겠다. 네. 이렇게 한 부분도 계속해서 들었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시찰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그걸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일본 도쿄 전력의 설명을 듣고 오는 그러한 시찰단이 방일 할 때에도 우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시민사회가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다액종 제거 설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제대로 저감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물도 샘플링을 해서 네. 검사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에 있는 지구웨이버 재팬의 저희들한테 알려준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는 이 알프스가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계속적으로 저하가 되면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탄소 14,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아주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다 더 정부가 네. 이러한 다액종 제거 설비를 검사를 강화를 하고 이런 이제 바닷물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를 해서 네. 아주 촘촘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재정과 예산과 인력과 그러한 이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원자력기구와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환경보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월성 원전에 삼중수소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특히 아이들 5세, 만 5세 되는 아이들의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이 되지만 네. 이것이 이 기준치 이하다. 이런 이유로 재판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 병이라고 잘 알려진 수은 중독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어떤 태아라든가 유아, 노인,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3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서서히 그러한 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네. 10년, 뭐 30년, 5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만성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유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건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검증이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이 수백 번 검증될 때까지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 특히 방사능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있어 큰 이슈 중 하나는 사람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치는 과학적 수치와 함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킬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참여 절차라는 점을 부산시 행정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극에 달한 부산 시민 또 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